우리 몸은 체온 조절 작용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높거나 낮은 온도에서도 견딜 수가 있습니다만 사람에 따라서는 그 기능이 떨어져 손상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졌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열 손상 유형인 열경련, 열피로, 열사병 중 바로 열피로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머리와 전신에 직사광선을 받으면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눈앞이 캄캄해지는데요. 이런 현상을 열피로 또는 열실신이라고 합니다. 몸이 갑자기 뜨거운 기온에 노출되면서 말초혈관이 확장되어 혈액이 다리 쪽으로 몰려서 뇌 쪽으로는 혈액이 잘 가지 못하다 보니 이렇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증상과 징후를 살펴보면 체온이 상승하고 열이 나거나 한기가 듭니다. 어지러움이나 얼굴이 창백하고요. 두통이나 전신에 힘이 없어지는 무기력함이 나타나고요. 심한 경우 경련이 나타나고 의식이 소실될 수 있습니다. 일시적인 것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하고 수분을 보충해주면 대부분 회복하는데요. 먼저 시원한 그늘에 옮겨 그림처럼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물에 적신 젖은 수건으로 목과 배, 겨드랑이에 올려주어 체온을 내려주거나 선풍기나 부채 등을 이용하여 열을 낮춰줍니다. 물을 마시게 하되 알코올이나 뜨거운 음료는 주지 않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만일 의식이 없다면 마실 것을 주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는 열 손상 유형인 열경련, 열피로, 열사병 중 바로 열사병입니다. 직접 태양에 노출되거나 뜨거운 공간에서 강한 열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주로 발생하게 되는데요. 피부가 뜨겁고 건조하여 갑자기 중풍이 오듯 대뇌 하혈 증상으로 인해 무의식 상태로 빠져듭니다. 고다습한 환경에서 심한 육체 노동을 하면 인체의 체온 조절 기능 장애로 체온이 40도까지 상승해도 땀이 나지 않아서 피부가 마르고 뜨거워지며 체온이 급격하게 상승하여 세포들을 파괴하고 의식이 회복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신속한 응급처치가 필요합니다. 증상과 징후를 살펴보면 피부는 뜨겁고 건조하며 붉은색으로 변합니다. 의식은 혼수 상태로 통증 자극에 변화가 없습니다. 초기 맥박은 빠르고 강하나 시간이 경과할수록 약해지고 혈압은 저하되며 경련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땀 분비가 없고 체온은 40도 이상 상승합니다. 처치 방법으로는 기도, 호흡, 순환을 확인하고요. 체온을 떨어뜨리는 게 가장 중요하므로 환자를 서늘하고 그늘진 곳으로 옮깁니다. 적극적 냉각용법을 실시하여 체온을 빨리 39도 아래로 떨어뜨린 후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의복을 제거하고 젖은 수건이나 시트로 환자를 덮고 부채나 선풍기를 활용해서 바람을 불어서 체온을 낮춰줘야 합니다. 만일 심장이 멈춘 경우라면 신속한 CPR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이번에는 화상에 대한 겁니다. 화상은 과도한 열, 화학물질, 전기, 태양열, 방사능 등에 의해 피부 조직이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화상을 입게 되면 피부층이 파괴되어서 감염이 유발될 수도 있고 신체로부터 나오는 체액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신체의 체온 조절 기능을 손상시킬 수도 있지요. 여기서는 화상의 종류 중 열화상, 전기화상, 화학화상
화상으로 나누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화상은 신체에 열이 가해져 발생하는데요. 가해진 강도 및 지속 시간에 따라서 손상의 정도가 결정됩니다. 열화상에는 4가지의 화상으로 재분류되는데요. 먼저 열탕 화상은 가장 흔하게 발생하며 뜨거운 액체가 원인입니다. 섬광 화상은 순간적인 폭발로 인한 손상을 말하고요. 화염 화상은 불꽃에 직접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합니다. 접촉 화상은 뜨거운 물체에 피부가 장시간 노출되면서 발생하는 화상을 말합니다. 열화상 조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조자 및 환자의 안전을 위해 현장의 위험 요인 유무를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의식 확인하고 기도를 개방하고 일산화탄소 중독인지 그런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국소 화상이 아닌 경우에는 환자의 몸 전체 검사를 하고요. 화상을 입은 부위에 옷을 벗겨서 확인해 보는데 만일 벗겨지지 않을 때에는 주변을 잘라냅니다. 화상이 더 진행되지 않게 화상 부위를 차갑게 하면서 화기를 제거해서 쇼크를 예방하고요. 화기가 제거되면 감염 예방을 위해 화상 부위에 드레싱을 합니다. 전기 화상은 인체의 양쪽에 전압 차이가 발생하여 전기가 흐르면 열에너지가 발생하면서 광범위한 손상을 유발하는데요. 특히 신경계는 전기적 화상에 특히 민감합니다. 성인의 경우 작업 중에 고압선이 몸에 닿거나 철근들을 들고 가다가 고압선에 닿아서 전기 화상을 입는 경우가 많고요. 어린이의 경우는 전기 플러그라든지 껍질이 벗겨진 전선을 입술로 물어서 입술에 화상을 입는 경우도 생기고요. 220V 콘센트에 젓가락이라든지 철사 등의 전도체를 넣어서 양측 손에 전기 화상을 입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감전사고는 전기 에너지에 의해 부정맥으로 심정지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또 전기에 의해 튕겨져 넘어지면서 근육을 수축시키고 뼈가 부러지거나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3도 이상의 심한 전기 화상의 경우는요, 신경, 혈관, 장기 등도 심각한 손상을 입을 수 있어서 응급처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전기 화상의 응급처치는 먼저 전류를 차단해 안전을 확보한 후에 차가운 물로 화기를 제거해 주고요. 고압의 전류에 감전되어 심정지가 된 경우에는 즉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고 병원으로 이송시킵니다. 화학 화상은 강산이나 강알칼리 같은 화학물질이 조직에 침투하여 발생한 화상을 말합니다. 강알칼리는 피부에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므로 강산보다 더 심한 화상을 유발합니다. 괴사의 정도는 화학물질의 유형이라든지 노출 시간, 농도와 활동 기전에 관계하며 열 손상과는 다르게 원인 물질이 중화될 때까지 손상이 지속됩니다. 화학 화상을 처치할 때는 먼저 안전을 위해 위생장갑을 착용하고요. 손상된 부위는 흐르는 물로 씻어줍니다. 강한 수압은 오히려 화학물질이 피부 깊숙이 침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실명을 가져오므로 15분 이상 물로 씻어주고요. 눈을 만지지 말고요. 이때 다친 눈이 아래로 가게 해서 씻어야 합니다. 옷은 제거하고 통증이 사라진 후에도 10번 이상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화상의 분류는 1도, 2도, 3도 화상으로 분류합니다. 먼저 1도 화상은요, 피부의 표피층만 손상된 것을 말합니다. 피부가 붉고 건조해지며 통증이 있고 부어오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일광 화상이 1도 화상인데요. 1도 화상은 특별한 흉터 없이도 오르기란에 낫고요.
증상은 피부가 빨갛게 되고 따끔거리는 통증과 열감이 있으며 치료하면 흉터는 거의 없습니다. 2도 화상은 표피와 진피에 생기는 화상인데요. 피부가 붉어지고 물집이 생기며 피부가 축축해집니다. 통증이 동반되고 부을 수가 있지요. 이러한 경우 보통 3주에서 4주 안에 보통은 낫게 되는데 흉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증상은 물집이 생기고 심한 통증이 있으며 흉터나 피부 변색,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3도 화상은 피부는 물론 피하 지방, 근육, 뼈, 혈관, 신경 등 하층 구조까지도 파괴된 경우로 상처 부위가 갈색이거나 거무스름하게 보입니다. 아래에 있는 조직들은 하얗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화상은 통증이 아주 심하거나 아니면 신경의 끝부분이 파괴되어서 오히려 통증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흉터가 많이 남겠지요. 화상 환자 중에 즉시 이송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광범위한 부위의 3도 화상일 경우, 얼굴 관절, 손, 발에 화상이 있는 환자, 노인이라든지 소아 화상 환자, 외상이 동반된 화상 환자, 연기를 많이 흡입한 환자, 증기, 화염의 화상 환자, 기본 질병이 있던 화상 환자 같은 경우는 즉시 이송해야 합니다. 화상 처치 시 주의사항입니다. 화상 부위에 얼음 주머니를 올려놓을 경우 피부가 벗겨진 상태이므로 저온 손상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민간요법은 환부의 상태를 악화시키고 2차 감염을 유발하거나 피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안면 화상은 부종으로 인해서 호흡장애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송 시 상체를 반쯤 일으킨 상태로 이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화상 직후에는 음식물과 물을 먹지 않는 것이 좋으며 술은 반드시 금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물집은 터뜨리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엔 한랭 손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